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정부가 AI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의결해 광주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주 충격의 역전 3연패를 당한 기아가 가을 야구에 참여하려면 탄탄한 뒷문 보강이 시급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로 인해 포스코 퓨처엠이 마무리 단계인 양극재 공장 건설의 준공 시점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국내 등록 외국인 가운데 상당수가 장기 체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비자 문제가 걸림돌입니다. 정부가 어제 국무회의를 열고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의 예타 면제를 사실상 확정했습니다. 광주 미래 먹거리인 인공지능 산업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공지능 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광주시가 앞서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천홍희 기자입니다. 광주 인공지능 2단계 사업인 인공지능 전환 실증밸리 사업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단계 사업인 기반시설 구축이 최근에 끝나서 2단계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가 중요한 상황이었는데 정부가 사실상 예타 면제를 확정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5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광주의 AI 2단계 6천억 사업의 예타 면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확보된 사업비 중 절반인 3천억 원은 자율주행과 분산에너지 분야 등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투입됩니다. 광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천여 개 인공지능 기업을 광주시로 유치해 시너지 효과도 노리고 있습니다. 또 인공지능 교통 시스템, 역류와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등 시민생활 전반에서도 인공지능을 체감할 수 있도록 투자할 예정입니다. 우리 광주 기업이 가지고 있는 AI 모델들을 여기에 접목해서 시민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좀 해볼 계획이고요. 광주시는 앞으로 인공지능 모델 개발의 핵심 시설인 국가인공지능 컴퓨팅센터 유치에 나서고 집적단지 지정도 추진해 인공지능 중심 도시 위상을 굳히겠다는 계획입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도 인공지능 산업에 사활을 걸고 있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광주시는 이미 기반 시설을 갖추고 있는 만큼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광주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타 면제를 토대로 광주시가 인공지능 중심 도시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이젠 꺾일 법도 한데 여전히 폭염이 기승입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더 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전남 진도와 목포 지역에서만 폭염주의보가, 그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2도가량 더 높은 기온이 예보됐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특히 볕이 강한 낮 시간 동안에는 가급적 그늘에 머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 모습 보시면 오늘도 고기압의 영향권에 든 가운데 대체로 깨끗한 하늘 드러나 있습니다만 점심 이후 오후 무렵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예보됐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밤사이 광주와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오늘 광주의 출근길 기온 26도를 넘어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 전남 많은 지역에서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국내 등록 외국인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장기 체류를 희망하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바로 비자 문제 때문인데요. 최다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말 아침, 대불산단 축구리그에 참여하는 베트남 팀 선수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국대회에 참가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응원전에 합세했습니다. 베트남 팀의 공격수, 두한 씨의 여자친구인 유학생 TN 씨도 아르바이트를 미룬 채 동행합니다.
Em có ạ, nghĩa là mình muốn làm nhiều tiếng hơn để trang trải cả học phí sinh hoạt hoặc là thỉnh thoảng gửi ít quà về cho bố mẹ đấy. Nhưng mà kiểu gia hạn kiểu là như trong tuần thì topic 4 thì mình chỉ được 30 tiếng thôi ạ. Nếu mà có thêm gia hạn thêm được tiếng nữa hơn thì cho học sinh có cơ hội kiếm tiền hơn tốt. 현행법상 유학생 비자인 D2 비자의 시간제 취업활동 최대 허용 시간은 30시간. 등록금과 생활비를 벌기에도 빠듯하지만 더 큰 고민은 졸업 후 취업입니다. 전문 인력에 해당하는 E1부터 E7까지 유학 비자의 전환율은 손에 꼽을 정도로 낮기 때문입니다. Em còn khoảng 1 năm nữa. Em cũng chưa định hướng được gì ạ. 외국인 노동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비전문 취업 비자인 E9 비자의 현실도 냉혹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27만여 명, 전남에도 17,000여 명에 달하는 고용허가제 근로자들. 가족을 초청할 수 없을 뿐더러 장기 체류를 원하더라도 학력과 경력 인정 문제 등 다양한 걸림돌에 막혀 있습니다. Tất nhiên là tôi muốn sinh sống liên tục tại Hàn Quốc. Nhưng mà cái vấn đề visa, thay đổi visa là khó. Bố mẹ tôi cũng nhiều tuổi cao, sức yếu rồi. Tôi cũng chưa biết là tôi ở lại Hàn Quốc được bao lâu. 장기 체류 비자로 전환하는 데 성공하더라도 최종 목표인 영주권까지는 한국어 능력과 일정 소득 증빙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지역 특화 비자인 F2R 비자의 소득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의 수요에 맞추는 광역형 비자 시범 사업 도입 등 개선책이 나오고 있지만 아직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 정말로 지역이 원하는 체류 자격을 선택을 해서 그 부분은 비자를 설계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줘야 이게 이 제도가 효용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도 같은 경우는 그 유학 비자라든가 E7 특정활동 비자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축구팀이 좋은 성적을 내기 위해 팀 운영의 걸림돌을 치워주는 지원이 중요하듯 비자 문제 해법은 국내 등록 외국인들의 가장 필요한 현안입니다. 정부의 보다 파격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호소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다운입니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약 30만 장의 권리당원 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민주당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 14일 권리당원 신규 접수를 마감한 결과 광주시당과 전남도당에 각각 15만 장의 신청서가 접수됐습니다. 기존 당원의 중복 가입자나 서류 허위 기재자 등이 걸러지면 실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당원 수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정청래 당대표는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표의 등가성을 맞추는 1인 1표제 도입 등 당원 주권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남성이 이웃에 살던 20대 지적장애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은 혐의가 확인됐는데도 가해자가 여전히 코앞에 살고 있다며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포의 한 아파트. 지난 5월 이곳에 사는 80대 남성이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여성 이웃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강제 추행했습니다. 복도를 지나던 피해자를 보고 음료를 주겠다며 집으로 데려간 겁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 몸과 옷에서는 남성의 DNA가 검출됐습니다. 문제는 남성이 바로 옆동에 사는데도 구속되지 않으면서 피해자 가족의 고통이 석 달째 계속되고 있다는 겁니다. 병원만 가도 내가 애기 데리고 가고 한 번 되면 나가도 친구를 만나러 못 나가요, 내가요. 재병할때. 피해자 가족들은 명확한 증거가 있는데도 사건 발생 석 달째가 되도록 경찰이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남경찰청 여성청소년 범죄수사계는 남성이 80대의 고령이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구속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순찰 강화와 112 시스템 등록 등 안전조치를 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 가족은 이 같은 조치로는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며 가해자의 격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도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스마트워치 보급 등 안전조치 강화와 신속한 사건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재판까지 가게 되면 상당 기간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경찰 수사 단계에서 빠르게 송치를 해주어야만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계속 불안한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누그러질 수 있겠죠.
경찰은 남성이 혐의를 부인해 보강 수사가 길어졌다고 해명한 가운데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규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지난 원정 경기에서 충격의 역전 3연패를 당하면서 뒷문 불안이 정규 시즌 막판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가을 야구를 위해선 지난 시즌의 탄탄한 뒷문이 절실해지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아가 한 점 앞선 9회 말 포수의 3루 송구 실책으로 동점을 허용한 뒤 연장 11회 끝내기 홈런으로 무너집니다. 다음 날 3대2로 앞서는 상황에서 9회 말 마무리 정혜영과 조상우가 잇따라 흔들리며 다시 끝내기를 허용합니다. 기아가 원정에서 두산에게 충격의 역전 3연패를 당했습니다. 시즌 내내 반복된 불펜의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경기였습니다. 투수 코치진을 바꾸고 지난 시즌 세이브왕을 차지한 정혜영을 2군으로 내리는 등 극약 처방을 내렸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뒷문 불안은 결국 순위 싸움에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기아는 KT, NC에게 공동 5위를 허용하는 등 살얼음판 경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지민, 전상현, 그리고 상영타, 그러니까 이 세 선수의 손번이 땡겨졌을 때 이 선수들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해주냐가 이제 또 포인트가 되겠죠. 다행히 타선은 살아났습니다. 지난주 팀 타율은 2할 7푼으로 리그 3위를 기록하는 등 매 경기마다 마운드에 든든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Just looking at the scouting report and had an idea of what they were going to throw and just trying to see some pitches and then he left I think it was a changeup over the middle and put a good swing on it. 기아는 이번 주 리그 꼴찌 키움과 리그 선두 LG를 상대로 홈 6연전을 치릅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5위 싸움 중인 기아가 불펜에서 제 역할을 한다면 상위권 진입도 가능합니다. 정규 시즌 40경기가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을 야구 진입을 위해선 지난 시즌 보여줬던 탄탄한 뒷문의 부활이 절실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어제 낮 12시 55분쯤 광주시 노대동의 한 아파트 1층에서 불이 나 50대 여성 1명이 화상을 입고 주민 16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거실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주운 체크카드로 현금을 인출해서 사용한 혐의로 40대 남성을 구속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7일 오후 광주 두암동의 한 주차장에서 주운 카드로 현금 480만 원을 인출해 사용했는데 이 체크카드 뒷면에 적힌 비밀번호를 보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진행 중인 양극재 공장 건설이 대부분 마무리 단계지만 최근 준공 시점을 미루기로 결정했습니다.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 속에 수요와 공급 조절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보도에 김주희 기자입니다. 광양 율촌 제1산단 내 포스코 퓨처엠의 광양 5단계 NCA 양극재 공장입니다. 공장의 플랜트 설비는 대부분 마무리 단계이고 유틸리티, 소속로 등 일부 설비들은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광양 5단계 NCA 양극재 공장은 2차 전지의 핵심 소재가 되는 양극재를 연간 4만 5천 톤 생산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의 광양 양극재 생산 능력은 이곳 5공장까지 상업 가동에 들어가면 연산 13만 5천 톤으로 늘어납니다. 국내 단일 생산 캐파, 맥스 캐파를 가지고 있는 공장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그 13만 5천 톤이 자동차로 환산이 되면 약 150만 대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일 공장 기준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양극재 공장을 갖추게 되는 의미 있는 전략시설이지만 오는 10월로 예정된 5단계 공장의 준공 시점을 최근 조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의 여파로 주요 고객사들의 수급 전략이 조정되면서 연동해 일정 조율이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다만 관세 등 미국 정책이 아직 유동적이고 고객사 전략 조정 중에 있어 이를 고려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세계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인 수요 정체 현상, 즉 캐즘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포스코 퓨처엠의 이번 광양 5단계 NCA 양극재 공장의 준공 조정은 향후 세계 수요 성장에 대비하고
불안정한 시장 여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판단으로 분석됩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반도체와 수송 장비류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지난달 광주 전남 지역의 무역 수지가 14억 6천만 달러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광주 본부세관이 발표한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광주 지역의 지난달 수출은 반도체가 77% 증가하는 등 모두 9억 1천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전남 역시 4,000% 가까이 증가한 수송 장비류의 수출에 힘입어 5억 5천만 달러의 무역 수지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스텔스는 적의 레이더 등에 잡히지 않도록 하는 군사 전략 기술인데요. 해외 기술의 도입조차 쉽지 않아 국산화가 시급했는데 국내 연구진이 설계부터 제작, 성능 점검 장비까지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대전문화방송 박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기에 투명 망토를 두른 듯 적군에 감지되지 않도록 하는 스텔스 기술. 전투기 앞부분에 달려 눈 역할을 하는 레이더를 보호하는 덮개인 레이돔은 이 기술을 구현하는 핵심 장비입니다. 전자파로 탐지 대상의 방향과 거리 등을 파악하는 레이더를 비와 눈 등 외부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건 물론 적군을 향해 쏜 전자파는 잘 통과시키고 상대가 쏜 전자파는 흡수하거나 분산시켜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이런 레이돔 제작 전 주기를 순수 기술로 구현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특정 주파수만 걸러내는 필터를 설계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 이어 인공지능과 방대한 계산이 가능한 방식을 도입해 설계 속도도 50배 이상 높였습니다.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 대비 50배 이상 빠른 우수한 성과를 얻을 수 있으며 이는 기존에 1년 걸리는 설계를 단 일주일 만에 할 수 있는 우수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개발한 레이돔의 성능을 자체 점검하는 평가 장비까지 만들었습니다. AI를 활용해 전자파 측정 지점 개수를 최소화한 덕에 기존 평가 장비보다 5배 이상 빠른 측정이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정해진 격자를 따라서 모든 측정을 순차적으로 하고는 했었는데요. 측정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만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서 꼭 중요한 지점만. 기술 특허 출원과 국내 기업의 기술 이전까지 마친 연구팀은 선박과 전차 등 다양한 무기에 적용해 실제 군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MBC 뉴스 박선진입니다. 조선시대 제주목 관아에 걸려있던 종을 일본에 빼앗기며 제주에서는 제야의 종소리가 울리지 않게 됐는데요. 잃어버린 제주의 종을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 광복 80주년을 맞아 다양한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제주문화방송 조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해의 시작을 알리는 웅장한 종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서울 보신각에서 열리는 제야의 종소리 타종 행사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새해 맞이 행사입니다. 전국적으로도 부산과 대구, 광주와 대전 등 34개 도시에서 새해 첫날과 3.1절, 광복절 등 기념일에 시민들이 종을 울리는 타종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제주 목관아에서도 종을 울려 시간을 알려주고 성문을 열고 닫았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종이 철거되면서 제주는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유일하게 제야의 종소리를 들을 수 없는 지역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도쿄의 메즈 미술관에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제주목 관아종을 복원하자는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먼저 정부와 제주도가 일본 정부의 요구에 반환이나 매입, 기증받는 방법으로 종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것이고요. 우리 것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시간이 길게 들어도 반드시 우리 거를 찾아야 될 필요가 있고요. 우리 제주 입장에서는 제주의 혼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도민 정서와 국민의 정서를 합쳐서 반환받아야 되지 않을까. 일본 메즈 미술관의 협조를 받아 정밀하게 모형을 만들어
복제하는 방법으로 종을 복원하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책으로라도 원형에 가까운 그런 복제품이 나올 수 있다는 그 결론에 도달했고, 그 방식이 현실적으로는 가장 적절한 방식이 아닌가 하는. 일본이 종의 환수나 복제를 거부할 경우 제주를 상징하는 더 크고 새로운 종을 만들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종각을 건립해서 대종을 매달고, 그래서 관덕정과 목관화 앞에 있는 소규모 광장이지만 광장에서 제야의 종소리를 타종하는 행사를 개최한다든가. 제주도는 올해 말까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복원 방향을 결정한 뒤 2027년까지 제주목 관화종을 복원할 계획입니다. 100여 년 전 제주에서 사라졌던 종은 이렇게 일본의 미술관에서 느닷없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왜 종을 빼앗겼는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많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눈썹 문신이 미용인지 의료행위인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조차 엇갈린 판결로 많은 문신사가 처벌받기도 했는데요. 비의료인에게도 자격을 갖추면 문신 시술을 허용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문화방송 조재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대구지방법원에서는 비의료인 눈썹 문신 시술이 의료법에 정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국민 참여 재판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배심원 7명 가운데 4명은 유죄, 3명은 무죄로 판단해 징역형 집행유예에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이보다 앞서 2022년 청주지법, 2023년 부산지법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오는 등 같은 사안을 두고도 법적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의료법에서 정한 의료 행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 규정이 미비하기 때문이라며 문신이 일상화된 시대에 맞춰 법을 정비해야 한다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을 허용하자는 2건의 문신사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두 법안 모두 무면허 의료 행위를 금지한 의료법 27조의 예외 조항을 더 문신사에게 문신 행위를 허용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문신사는 자격시험을 치르도록 하며 위생과 안전관리 교육, 시설장비 관리 규정 등의 안전장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개 법안을 종합해 문신사를 양성화하는 통합안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안은 오늘 20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 소위에 상정돼 27일 예정된 상임위 통과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문신사들도 보호하고 또 받는 국민들도 좀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끔 그런 관리감도 당연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 위생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이 문신할 수 있는 기본 자격도 갖춰야 되고. 눈썹을 포함한 반영구 화장이나 문신은 문신사나 반영구 화장사가 거의 대부분 시술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15년 문신사를 미래 유망 직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법 규정 미비로 번번이 불법 낙인 찍히던 문신사가 법 정비와 함께 양성화될지 관심입니다. MBC 뉴스 조재한입니다. 11년째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하고 있는 광주봉사단이 4박 5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해외 의료봉사를 마무리하고 귀국했습니다. 사단법인 아시아희망나무는 캄보디아에 있는 광주진료소에서 안과와 내과, 소아과 등으로 꾸려진 광주 의료진들과 함께 지난 14일부터 나흘 동안 현지 주민 350여 명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14년 진료소 개원 이후 53번째를 맞은 이번 봉사활동에선 심폐소생술과 K푸드 나눔 등 다양한 재능 기부 활동도 이어졌습니다. 광주의 영화와 영상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광주 독립영화협회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 지역 영화 현장의 현실과 동떨어진 행정 중심 정책의 한계를 진단하고 광주 영화 산업의 컨트롤 타워를 수립하는 방안 등이 모색됐습니다. 광주시는 지난 2019년 광주시 영상 영화 진흥 조례를 제정해
지역 영화인과 영상산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더위가 꺾일 법도 한데 폭염의 기세가 더 강해졌습니다. 전남 진도와 목포에서만 폭염주의보가, 그 밖에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5도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은 기온이 예보됐습니다. 찌는 듯한 더위가 예상되는 만큼 특히 볕이 강한 낮 시간 동안에는 가급적 장시간 야외 활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지역 하늘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어 있습니다. 옅은 구름만 지나고 있는데요. 점심 이후 오후 무렵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5에서 40mm로 예보됐고요.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지난 밤 사이 광주와 전남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광주의 오늘 출근길 기온은 26도까지 올라 있고요. 한낮 기온 전남 많은 지역에서 35도 안팎 까지 올라 매우 덥겠습니다. 전남 곡성과 구례, 광양에서도 낮 최고 기온 35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대체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35도 안팎의 더위는 모레까지 계속되겠고요. 이후로도 33도 안팎의 폭염은 지속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